어제는 GDP가 예상보다 잘 나오더니 이번에는 PCE가 예상보다 안 나왔습니다. 코어 기준 2% 진입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물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정말 과거보다 덜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에서 크게 투자를 주식 아니면 채권이라고 나눌 수 있을 때, 왜냐면 요새는 채권이 ETF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올해는 채권을 진짜로 좀 사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편은 이런 분들을 상대로 쉽게 설명해서 풀이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쉽게 설명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역전된 일드 커브, 흔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이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예금보다 장기로 돈이 묶이는 장기 적금 금리가 더 높은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적용이 되죠. 이걸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단기물 금리가 낮고 장기물 금리가 높은 상황은 이게 정상적이었고, 아주 예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외적인 순간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예외적인 상황이죠. 왜 그럼 이게 역전되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준이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면 얘네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10년, 30년물 금리 생각해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린다고 해서 그게 10년, 30년까지 온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은 기준금리 영향도 받지만 장기물 금리는 그것보다는 미래의 경제 성장성, 국채 공급과 수요,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드 커브가 역전된 상황에서 물가가 낮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채권 사면 뭘 사야 되냐? 사실 안전빵으로 가자면 이 단기물을 사야죠. 왜냐면 지금 물가가 낮게 나오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 시기와 정도의 문제이지 정해진 미래잖아요. 그럼 이 단기물 금리가 지금 5%가 넘는데 이걸 사면 5% 그냥 바로 넘게 먹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오면 자본 차익도 미미하지만 추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단기물 말고 장기물을 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쿠폰 금리라고 이 채권을 사면 주는 이자 자체가 단기보다 장기가 더 낮아요. 근데 왜 장기물을 살까요? 그건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 쿠폰 금리는 우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채권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 자본 차익을 계산하려면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는 마이너스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화. 만약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4.2%인데 이게 3.2가 됐어요. 그리고 만기가 10년 남은 채권이에요. 듀레이션 만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1%포인트에 듀레이션 10을 곱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10%만큼 오르는 겁니다. 쿠폰 금리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죠. 만약에 듀레이션이 3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포인트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30% 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장기물 금리가 떨어진다고 확신한다면 지금 장기물 금리가 역전이 돼서 단기 금리보다 더 낮음에도 쿠폰 금리가 더 적게 줌에도 장기채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튼 텀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역전된 곡선이 어떻게 정상화가 되는지가 관건인데, 정상화가 되는 와중에 단기물 금리가 급격하게 내리고 장기물 금리는 조금 내릴 수도 있고, 단기물 금리가 내리면서 장기물 금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이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단기물 금리가 내리면서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공부하셔서 내가 채권을 사려면 어떤 만기의 것을 사야 되겠구나 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벌어진 일을 볼게요. 자, PC가 낮게 나왔습니다. 코어 기준으로 2%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었구나. 왜냐? 경제 지표가 확 바뀌려면 깜짝 놀랄 만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뭔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가 하락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는 물가보다는 노동의 영향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물가는 낮아지더라도 고용지표가 세게 나오거나 그러면 금리가 다시 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 데이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세 번째,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중수 이상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장기물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정부가 사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 이런 게 장기물 금리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급등은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장기물 비중을 확 줄이고 단기물 비중을 확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기물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장기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물 비중을 확 내리니까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귀해지고 그래서 장기물 금리가 그 이후로 확 내려졌어요. 목표 달성을 한 거죠. 이렇게 재무부가 발표하는 만기별 국채 발행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주 31일에 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출렁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예측을 하고 도박처럼 투자하고 싶은 분은 지금 찍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물 비중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거를 찍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가가 다 잡혔다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다시 급등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확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당장 유가가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주고 시차를 두고 코어 CPI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가가 다시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물가가 막 치솟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죠. 따라서 유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 패드노트 보고서를 보면 유가의 상승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코어 CPI에 이 식품 및 에너지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헤드라인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유가 상승은 내용을 보시면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 및 운송 비용을 늘리고 이게 2차 효과에 의해서 경제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헤드라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모델링에 따르면 이런 효과는 긴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한다. 어느 정도냐면 이 유가 상승에 의해서 헤드라인 인플레가 이렇게 치솟다가 떨어지죠. 빨간색이 유가 상승 직접 영향, 주황색이 간접적인 영향인데 자, 유가가 떨어져서 헤드라인 CPI가 잡히는 와중에서도 이 주황색 영역, 과거 일시적 유가 상승이 경제 구조를 바꿔서 유가의 간접적인 비용 상승,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영향력이 이 정도나 오래 가더라. 정말 시차가 길더라 유가라는 게 이런 점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은 경제죠, 경제. 만약에 경제가 급속한 침체에 빠진다면 만기에 상관없이 금리 레벨 자체는 다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빨리 내릴 테니까 속도감 있게 내릴 거고 장기 금리는 결국 미래의 인플레 예상과 경제 전망에 의해 좌우되니까 위기가 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연준 의도대로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선다면 그때 금리 레벨은 쉽게 위아래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서 상당 기간 머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기초적인 건 생략하고 어렵게 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고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꾸며봤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방송하는 게 어떠신지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뭐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좀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월거월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